마지막 세 번째 과제에 드렸던 거 같이 하고서 그리고 C번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데이터셋이 어떠한 데이터셋인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아이리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번 라이브러리에는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름으로 아이리스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타입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인 거 아실 수 있으시고요. 헤드를 먼저 볼까요? 아이리스에서 헤드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5개만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컬럼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둘, 넷, 5개의 컬럼이 있어요. 5개의 컬럼이 있고 4개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컬럼에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5번째 컬럼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다 똑같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네요. 똑같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테일을 또 볼까요? iris.tail 끝에서 5개를 보겠다는 얘기죠. 끝에서 5개인데 species라고 하는 컬럼에 여기에는 버지니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4개는 숫자 실수형 숫자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의 레이블을 보시면 0번부터 149번까지니까 아마도 150개의 행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info라고 하는 함수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info를 호출해 보시면은요, iris.info 를 호출해 보시면, info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행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50개의 엔트리가 있다. 150개의 행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행에는 0번부터 149번까지 레인지로 만들어진 인덱스가 붙어 있고요. 컬럼은 5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컬럼의 이름은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시스. 전부 다 너린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부 다 150개의 엔트리인데 각각의 컬럼에 전부 다 150개의 널이 아닌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널인 값들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4개는 실수형 데이터고요. 실수형 데이터고 마지막은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escribe나 value count를 확인해 보자라고 한 건데 describe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숫자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iris.describe를 호출하시면 세펄 랭스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중위, 3, 4분위 값, 그리고 맥스. 마찬가지로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뭐 이런 값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value count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카테고리 타입, 범주형 타입의 그 데이터 이름과 데이터 개수를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리스 중에서 species 컬럼의 value count를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150개가 있다 그랬죠. 세토사가 50번 등장하고요. 벌시 컬러라고 하는 게 50번 등장하고 버지니카가 50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품종이란 뜻인데 품종에는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 벌시 컬러라고 하는 품종,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셋에 대한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시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시면은요 아마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여줄 건데 그냥 이미지로 볼까요? 예. 여기 되게 좋은 이미지가 여기 하나 있네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 이거는 꽃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붓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붓꽃인데 여기 페털이라고 하는 건 꽃잎이고 세펄이라고 하는 거는 꽃받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페털이고요. 요 아래쪽이 세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펄이라고 되어 있고 랭스는 요 길이, 길이고요. 길이고 좀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까요? 꽃잎이 이렇게 있으면 그 꽃잎의 길이 부분이 랭스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 부분이 위드스예요. 그래서 그 꽃잎의 그 세로 길이와 꽃잎의 가로 길이를 측정을 해서 그리고 품종, 붓꽃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서 그 세 가지 품종을 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한 거고요. 어, 뭐 세토사라고 하는 붓꽃의 품종이 있고 벌시컬러라고 하는 붓꽃의 품종이 있고 버지니카라고 하는 붓꽃의 품종이 있대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뭐 꽃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세토사와 벌시컬러하고 버지니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벌시컬러와 버지니카는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어떤 품종의 붓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꽃잎의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서 그 숫자만 보고서 분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에요.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그래서 150개의 50개의 세토사 품종, 50개의 꽃을 가지고 온 거죠.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에서. 그 다음에 버시컬러라고 하는 품종에서 50개의 꽃을 가지고 온 거고요.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에서 50개의 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 꽃잎의 길이와 너비, 그다음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이거를 각각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숫자들을 보이게 된 겁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데이터셋이 스피시즈는 품종이란 뜻이에요. 어떤 품종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릴 거는 페털 위드스와 페털 랭스. 페털이 아마 꽃잎이었나요? 이게 숫자가 작은 거 보니까 꽃잎이네요. 페털 랭스와 페털 위드스를 그리자. 여기서는 위드스를 Y축으로 그리자는 얘기고요. 랭스를 X축으로 그리자는 얘기예요. 근데 스피시스별로 마커 색깔을 다르게 하려면 스피시스별로 부분 집합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찾았죠. 요거 찾았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세토사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세토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찾으시면 되냐면 일치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species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자 여기 문자열은 요거 그대로 써야 되겠죠. 대소문자까지 전부 일치하게 그래서 복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쭉 50개가 나오죠. 0번부터 49번까지. 그러니까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세토사가 0번부터 49번까지 50개의 행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품종이 벌시 컬러였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돼요. 스피시스 값이 벌시 컬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 번만 출력을 해보시면 제가 죄송해요. 여기 아이리스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행번호 50번부터 시작해서 행번호 50번부터 시작해서 행번호 99번까지 99번까지 5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벌시 컬러. 여기 전부 벌시 컬러라고 돼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요. 아이리스 점 스피시스가 버지니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개의 부분집합을 찾았죠. 세 개의 부분집합을 찾았으니까 얘네들을 선점도로 그리기로 했잖아요. 선점도 그리실 때 스캐터 쓰시면 돼요. 스캐터는 X축에는 첫 번째는 세토사의 어, 제가 X축을 뭘로 하기로 했냐면 패턴 랭스로 하기로 했죠. 패턴 랭스. 세토사의 패턴 랭스로 하기로 했고요. 그럼 Y축은 세토사의 패턴 위드스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보면 PLT. 요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랭스여서 1부터 한 2 정도까지 있는 것 같고요. 위드스가 0.1에서 0.6 정도까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위드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릴 거는 스캐터를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벌시 컬러로 그릴 거예요. 벌시 컬러에 똑같이 X축, Y축은 똑같이 해야 되겠죠. 랭스를 X축으로 그 다음에 벌시 컬러에 패턴 위드스를 Y축으로 이렇게 할 거죠. 색깔은 알아서 구분을 해줍니다. 스캐터를 두 번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파란 먼저 그린 게 세토사였기 때문에 이쪽이 세토사, 그 다음에 이쪽이 벌스 컬러. 이렇게 얘네들은 그 위드스와 랭스를 보시면 그 아까 그 사진에서도 세토사와 벌스 컬러는 꽃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 보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PLT.점 또 마찬가지로 스캐터. X를 이번에는 버지니카로 하시면 돼요. 버지니카의 패턴 랭스. 그 다음에 Y축은 버지니카의 패턴 위드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초록색으로 나오죠. 자, 여기는 약간 요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죠. 애매한 부분. 벌시 컬러일 수도 있고 버지니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 부분의 위쪽은 전부 다 버지니카, 요 부분의 아래쪽은 벌시 컬러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봐도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을 거고 점들이 겹치는 부분은 알파로 조정하시면 돼요. 알파 속성으로 한 0.4 정도?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이 정도를 주시면 약간 그 불투명 겹치는 부분들은 좀 진하고요. 안 겹치는 부분은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범례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여기 레이블은 세토사였었죠. 세토사. 그리고 여기 레이블은 벌시 컬러. 벌시 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레이블은 니카. 근데 이걸 준다고 해서 범례가 보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범례는 레전드 함수까지 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파란색은 세토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주황색은 벌시 컬러다라고 보이고 초록색은 버지니카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숫자하고 Y축의 숫자가 무엇일지까지도 보여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plt.x 레이블 여기는 패턴 그죠? 패턴
x축이 length였었죠. length였었고 x 레이블 여기는 pattern width였었죠. width. 다시 보고 그리드도 그려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 집합을 찾는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 집합을 찾은 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 집합을 x, y,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하면서 스캐터를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 있는 이 스피시스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레이블을 써주시면 되죠. 반복문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찾으면 부분 집합 포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스캐터도 보세요. 달라지는 건 뭐예요? 부분 집합만 찾으면 레이블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X축, Y축 똑같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반복문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스피시즈라고 하는 거를 찾을게요. 스피시즈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즈의 유니크한 값들만 찾으셔야 돼요. 유니크한 값들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유니크 함수로 호출하시면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for species니까 s라고 할게요. 어디에서? species에서. 그럼 출력만 해볼까요? s라고 하는 거 출력만 해주면 순서대로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찾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 점 무엇이 스피시스가 뭐랑 같은 거? 이 문자열 s랑 같은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s랑 같은 거. 자, 이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부분 집합.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부분 집합 찾았으니까 plt 점 스캐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x축은 패턴 랭스가 될 거고요. 랭스가 될 거고 이게 x축. x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y축은 부분 집합 df에서 패턴 width를 사용하시면 될 거죠. 그리고 투명도를 약간 주고요. 투명도 주고 레이블에다가 스피시스 품종을 써주시면 되죠. 다 한 다음에 plt 점 제일 마지막에 요거 이쪽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옵션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레이블이 있으니까 범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plt.legend x축 레이블은 x레이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length plt.y 레이블 패턴 width 하시면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렇게 반복문 사용하시는 것도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다루게 될 그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요거까지도 다 한꺼번에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휴 전에 드렸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른 그래프들도 다양하게 그려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뭐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뭐 등등등 그런 것들 뭐 얼마든지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콜앱에서 구글 콜앱 파일 만드시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이름은 파이썬 우리 21번 파이썬 2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부터 하시고 연결하는 사이에 필요 패키지를 먼저 할게요. 넘파이 사용할 거고요. 넘파이는 보통 별명을 MP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PD 그리고 플럿 립 중에서 파이플럿 모듈을 사용할 거고요. 별명은 PLT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사용할 때 C본 보통 별명은 SNS라고 합니다. 다시 만들고요.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데이터셋은 우리 많이 했었던 팁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팁스라고 할까요? C본 점 로드 데이터셋 그리고 이름은 팁스. 헤드만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으니까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죠? 영수증 금액과 팁과 성별, 흡연 여부, 요일,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테이블에서 같이 함께 식사한 이런 이게 있는 데이터셋이 팁스. 네, 팁스. 우리가 매트플러립의 파이플런 모듈을 가지고서 그렸던 그런 것들을 C본 라이브러리로 전부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박스 플롯은 무엇을 하는 거다? 숫자형 데이터들의 연속형 자료들의 기술 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1사분위, 중위값, 3사분위 값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박스 플롯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C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SNS 점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함수의 이름이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 박스 플롯. C본은 그 파이플럿에 비해서 사용하시기가 더 쉬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파라미터 이름들이 함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나중에 더 많은 함수들을 보시겠지만 뭐 박스 플롯이든 히스토그램이든 라인 플롯이든 스캐터 플롯이든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데이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x좌표에 사용할 변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좌표에 사용할 변수, 그 다음에 뭐 휴 오더, 그 다음에 오리엔트, 컬러 등등등등등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x, y부터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도 사실은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데이터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주시면 되고요. x축과 y축에는 x축, y축에 사용할 변수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쓸까요? 자, 우리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박스 플롯을 어떻게 그릴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탈 빌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박스를 그리고 1사분위 값과 3사분위 값을 가지고서 박스를 그리고 중위값을 그 박스 안에 선을 중위값을 그려주고요. 아래쪽 펜스를 그리고 위쪽 펜스를 그리고 아웃라이어들을 그려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Y축에 X축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X축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숫자들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Y축에 표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여기 있는 값이 Y축에 여기에 있는 값이 토탈 빌의 최소값. 그 다음 Y축에 여기 있는 값이 토탈 빌의 최대값. 여기 있는 값이 토탈 빌의 중위값.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라미터들 중에서 무엇을 세팅해 주는 거냐면 Y를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열로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이 플러스는 쓰셔야 돼요. 보여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plt.show 이거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박스 플러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여기가 y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숫자 그게 토탈 비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토탈 비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토탈 비리니까 y축에다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과 X축, Y축에 무슨 컬럼을 사용할 거냐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색깔 같은 것도 자동으로 물론 색깔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만 색깔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게 토탈 비의 값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여기 X하고 Y를 바꾸게 되면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SNS,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킵스. X축으로 썼어요. X축에다가 total bill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plt.show를 했어요. 어떻게 그려주죠? 박스를 옆으로 눕혀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토탈 빌의 최소값, 여기가 토탈 빌의 1사분위값, 중위값, 3사분위값, 그리고 여기는 최대값. 요 크기는 박스 크기 곱하기 1.5. 거기에 울타리, 펜스를 쳤고요.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 박스를 상하 수직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박스를 좌우 수평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X에다가 변수 이름을 주느냐, Y에다 변수 이름을 주느냐. X에다 변수 이름을 주면 X가 숫자 값이 돼요. Y에다 변수 이름을 주면 Y가 숫자 값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박스의 모양이 수직이 될 수도 있고 수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기능도 가능해요. 요거는 가장 간단한 거고요.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성별 팁에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자, 우리 이런 거를 하려고 했을 때 매트플롯립 타입플롯 모듈만 사용했을 때는 부분집합 다 찾았죠. 우리 했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남성 부분집합을 찾아서 박스 플롯 그리고 여성 부분집합 찾아서 박스 플롯을 그렸을 거예요. 따로따로 그렸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런데 실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박스 플롯이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자, X축이 뭐가 되면 돼요? X축을 성별로 할까요? X축을 성별, Y축을 그리고 plt.show를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거 숫자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두 개만 찾을게요. 무슨 컬럼 두 개를 찾을 거냐면 팁만 있으면 되죠. 아, 죄송합니다. 남성의 팁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고 여성의 팁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불리한 인덱싱을 할 수밖에 없군요. 죄송해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성별이 남성인 거를 찾고 남성인 거를 찾고 그 컬럼들 중에서 팁 컬럼을 찾아서 describe를 해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하고 위쪽에 그래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선 최소값 볼까요? 최소값 1.0 25% 2.0 중위값 3.0 그 다음 75% 3.76 그 다음에 최대값 10.0 맞죠? 맞죠? 그걸 남성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그리고 팁의 그 기술 통계량을 보시면 저 내용을 그려줬단 말이에요. 여성도 똑같이 찾아볼까요? 여성도 찾으시면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팁스의 성별 같다라고 해야 되죠? 여성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팁 컬럼을 describe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최소값 1.0인 거는 똑같아요. 여기 최소값 1.0인 건 똑같죠? 그 다음에 25% 2.0 25% 여기 위치도 똑같아요. 중위값 2.75 조금 작아요. 그죠? 여기 중위값의 위치는 조금 작아요. 그 다음에 3, 4분위값 3.5 여기도 중위값 3, 4분위값 조금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대값 6.5까지밖에 없어요. 여기 최대값 6.5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줬죠. 그죠? X축을 성별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C본 라이브러리는 메일이라고 하는 축에다가 여기 X축 남성이라고 하는 축에다가 그려줄 박스 플롯을 하기 위해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남성 부분 집합들만 찾고 그 중에서 팁 컬럼의 기술 통계량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성별 female이라고 하는 성별을 그려주고 그러면 female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찾아서 부분 집합에서 기술 통계량 팁의 기술 통계량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어떤 그룹별 통계량을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룹별 통계량. 색깔을 이렇게 얘네들마다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거는 파라미터를 좀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문서를 좀 볼게요. 문서 제 기억에 맞다면 휴가 맞을 것 같은데 C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이고요. 자, 우리가 찾아볼 문서는 이거를 찾아보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의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죠. 네, 검색 박스 플롯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딱 여기 있네요. C본 라이브러리의 박스 플롯 파이썬 함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파라미터들이 산원되어져 있고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넣으면 된다. X축, Y축, Q까지 설명되어 있네요.
베리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베리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 그랬고 따로 설명이 없네요. 이렇게만 있네요. 슈를 쓸게요. 슈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네요. 슈만 써볼까요? 여기다가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별이라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색깔이 바뀌었죠? 남성, 여성. 그러니까 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휴라고 하는 게 이 여기 박스의 색깔, 박스 내부의 색깔인데 박스 내부 색깔을 무슨 변수 값으로 구분을 할 거냐. 이건 x축을 무슨 변수로 x축을 사용할 거냐고요. 얘는 만약에 박스 플러스의 색깔, 히스토그램의 색깔, 그리고 뭐 라인 플러스의 색깔 이런 색깔들을 무엇으로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두 개의 문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요일별 팁의 박스 플러스 그려보시고요. 요일별 팁의 박스 플러스를 그리셨으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서브 플러스를 두 개를 생성을 하세요. 서브 플러스 행은 한 개로 하시고요. 컬럼은 두 개로 하세요. 컬럼은 두 개로 서브 플러스를 생성하고 각각의 서브 플러스에 성별을 하고 요일은 했으니까 또 뭐가 있나요? 흡연하고 시간이 있죠. 흡연 여부별 팁의 박스 플롯과 그 다음에 시간별 팁의 박스 플롯 두 개를 그려보세요. 요일별 팁의 박스 플롯은 서브 플롯을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얘는 첫 번째 서브 플롯에는 흡연 여부별 팁의 박스 플롯,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플롯에는 시간별 팁의 박스 플롯을 그려야 되니까 얘는 서브 플롯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네, 같이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얘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일별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이름이 박스 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데이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주시면 되고요. 자, X축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요일을 사용을 해야 될 거죠. 요일은 컬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day라고 되어 있어요. day. 그죠? 자, Y축은 팁의 크기가 되면요. 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plt.show 보시면 네,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 편차가 좀 커요. 25%와 75% 사이의 편차가 좀 크고요.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25%와 75%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중위값이 가장 큰 거는 금요일이 크고요. 근데 토요일은 아웃라이어들이 많아요. 아웃라이어들이 많아서 그 최대값, 최소값 사이의 그 범위가 큽니다. 네 개 그 박스 플러시 전부 다 같은 색깔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색깔을 바꿔주실 때에는 슈를 주시면 돼요. 슈에다가 날짜별로 바꾸겠다, 요일별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요일만 주시면 돼요. 목, 금, 토, 일이 전부 다 다른 색깔로 그려지죠. 색깔은 자동으로 지정돼요. 물론 이 색깔들의 종류도요, 바꾸실 수 있으세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 팔레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그 컬러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일 거예요. 팔레트가 뭔지 아시죠? 그림 그릴 때 그 물감들 이렇게 섞는 물감들 이렇게 짜서 그 물감들을 섞어가지고 쓰는 거를 팔레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들의 집합을 팔레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색깔을 지정을 해주면 휴에서 사용하는 여기 설명을 보시면 휴에서 사용하는 색깔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거 한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리드 그리는 거는 그냥 PLT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리드는 이렇게 그리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C본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인 뭐 박스 플롯이나 히스토그램과 같은 혹은 막대 그래프와 같은 그런 그래프들을 그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주겠다거나 그리드를 그리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파이플런 모듈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C본 모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레이블을 우리가 X 레이블에다가 X 레이블 따로 설정하지 않았죠. Y 레이블 따로 설정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블을 얘가 써주고 있어요. 우리가 X축의 컬럼 이름, Y축의 컬럼 이름을 써주니까 X축의 컬럼 이름이 여기 X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Y축 컬럼 이름이 Y축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서브 플롯 만드는 거예요. 자, 서브 플롯을 만드실 때에는 피겨 객체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객체들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plt.sub 플러츠를 이용하시면 되죠. 로우의 개수는 한 개로 할 거고요. 컬럼의 개수는 두 개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요 간격이 여기가 너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ig size라고 하는 거를 튜플로 주시면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4, 2 이렇게 하면 세로 길이가 짧아졌고 가로 길이는 4 이렇게 됐어요. 요것도 좀
8 대 4 이런 정도로 하시면 여기가 8, 여기가 4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박스 플롯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다 팁스예요. 첫 번째 X는 흡연 여부. 흡연 여부는 변수 이름이 스모커. Y축에 그릴 거 똑같죠? 뭐예요? 팁을 그릴 거예요. 팁. 색깔 바꿀까요? 색깔은 뭐에 따라서? 스모커 여부에 따라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디다 그려줄까요? 두 번째에 그렸네요. 첫 번째에 그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그려버렸네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박스 플롯을 어디에다 그려야 될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박스 플롯에 서브 플롯에 그려지게 돼요.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서 뭐가 있냐면 X. 이 X가 뭐냐면 엑시스예요. 엑시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엑시스가 배열이라 그랬죠. 배열이니까 인덱스 0번. 자, 그러면 어디다 그렸어요? 이쪽에 왼쪽에다 그려줘요. 이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이건 엑시스라는 뜻이에요. 엑시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스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똑같고 X축은 이번에는 시간으로 하기로 했죠. 타임으로 하기로 했고 Y축은 똑같이 팁이고요. 색깔은 뭐에 따라서 타임에 따라서 다르게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축을 지정하는데 엑시스 인덱스 1번이라고 축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그래프의 내용을 보시면 흡연자의 팁 최대값 최소값까지 그 다음에 비흡연자죠. 비흡연자의 최소값 최대값까지의 팁이란 뜻이고요. 시간이죠. 점심시간에 팁의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팁의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C본 라이브러리의 편리한 점은 우리가 부분 집합을 따로 만들어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것들을요. 파라미터만 가지고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편리한 점 중에 하나고요. 그룹별 통계를 스스로 알아서 그려주는 게 C본 라이브러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같은 것들도 그 사용하는 X축의 변수 이름, Y축의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레이블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플롯립에 비해서 훨씬 적은 개수의 함수 호출로 똑같은 내용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게 C본 라이브러리.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트플롯립에서 만든 C본 라이브러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파라미터 이름 뭐다? 파라미터 이름은 X. X는 엑시스라는 뜻이에요. 엑시스. 그래서 몇 번째 엑시스에 그래프를 그릴 거냐 이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뭐 그러면 4개짜리도 그릴 수 있겠죠. 뭐 3개짜리, 4개짜리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그려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